예,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은 모두 끝이 났는데 여기에서 다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번 회담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그리고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최 부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상당히 흥분된다 이런 식의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트위터를 발표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상당히 그 비핵화의 의지가 얼만큼 반영됐을까를 갖다 가장 핵심적으로 봤을 거고, 두 번째 이제 한국 정부가 계속 얘기해왔던 종전선언의 문제, 평화체제의 문제가 예. 얼만큼 반영이 되고 어떤 수순을 거쳐갈 것인가가 핵심적이었을 거이고, 세 번째 지금 국제 제재가 대북 제재가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얼만큼 한국이 이것을 비껴나갈 것인가에 대한 약간 걱정이 좀 섞인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제 공동선언회, 즉 판문점 선언에는 비핵화의 내용이 담기기는 하였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직접 안 들렸다는 것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따라서 미국 정상회담에서 이것을 마무리 짓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핵화라는 것이 사실은 뭐 북한이 비핵화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 또는 조선반도 비핵화 얘기는 꾸준히 해왔는데 과거하고 비교하면 이번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비핵화라는 건 어떤 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91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었어요. 예. 그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대로만 따랐으면 아무 일도 없는 문제인데 예.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아니고 남한의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몰고 가버린 거예요. 예. 한국만 비핵화시키고 자기들은 그냥 그대로 간 건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발언을 보고 북한 내부 동향을 체크해 보면 그들이 말하는 체제 보장에 관한 것은 미국의 보장, 뭐 중국의 보장, 우리의 종전선언 이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자기들 스스로 노동당 전원위에서 밝힌 대로 결국은 핵 자위력이 자기들 스스로의 체제 보장의 최후의 방책이다 예. 하는 것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발언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대로 비핵화로 가는 방향은 맞습니다. 네. 그러나 그 방법론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앞으로 협상과 진통이 예상이 되고 적지 않은 대가를 미국과 북한 그리고 우리도 치르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백악관이라든지 국무부는 뭐 어제까지도 이제 CVID라 그러죠. 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뭐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판문점 선언을 일정 부분 평가를 하는 것 이런 분위기는 네.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제 결국 검증과 불가역성은 미국의 몫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일단 비핵화의 초입에 들어섰다라고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서 너무 강력히 북한을 몰아치기보다는 약간 그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역시 또 트럼프 대통령 본인으로서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성취해버리게 되면 본인은 결국 그렇죠. 얻는 게 별로 없거든요. 본인으로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남겨둔 게 이 정상회담 끝났을 때 나도 이렇게 확실히 이 문제 해결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은 여기서 비핵화의 시점이 좀 들어가 있었으면 우리가 좀 더 북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부분이 이제 그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이 문건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물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라 우리가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문구가 약간 좀 마음에 걸리는 게 네.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한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과거에는 항상 우리 얘기할 적에는 사실 9.19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핵과 핵 무기를 다 폐기한다라고 네. 돼 있어서 북한이 해야 될 것을 확실히 놨는데 그럼 여기서 각기라는 것은 우리 한국이 뭘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의문점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남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발언 두 가지가 참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고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두 번, 세 번씩에 잃어버린 11년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뭐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지난 11년간 북한은 5차례 핵실험을 했고 60회의 미사일을 쐈고 천안함 폭침시켰고 목함지를 일으켰고 연평도 포격했고 서울 불바다, 워싱턴 불바다까지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무엇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이룬 것은 북한의 전 세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에 대한 신뢰를 이뤘지 사실상 대화와 협상의 여건을 북한이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최악의 경지까지 왔던 거고 최악의 경지에 북한의 이 제재를 못 견뎌서 중국에 뛰어갔던 거고 남조선에게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그것이 지난 1월 1일 날 김정은의 신년사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핵무력을 완성했으니 대화의 결실을 맺을 때다 하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최 박사님 잘 지적하셨지만 우리한테 역할과 책임을 얘기를 했는데 과연 미국이 말하는 CVD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고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저는 과거에 1994년 제네바 합의문을 현직에서 다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네바 합의문 당시에도 특별사찰을 못 받았던 북한입니다. 특별사찰이라는 것은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찰이 아니고 IAEA와 국제사회가 미국이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을 특별사찰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이 CVD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많은 과학기술자들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이제 뭐 미국 정상회담이 다가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미국이 본인들이 원하는 CVID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오늘 글로 보면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렇지만 또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거래 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하는 가운데 그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정지 작업을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얘기하는 건 CVID가 되지 않는 한은 대북 제재는 풀 수 없다라는 강력한 입장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공조하고 있는 형태고요. 따라서 국제적인 여론을 계속 환기시켜 가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이 비핵화의 수순을 빨리 밟아가겠다는 쪽으로 계속 북한을 압박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런데 부원장님 말이죠. 오늘 판문점 선언을 보면 이제 명시적인 표현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북한 경제를 좀 도와줘야 한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국제사회가 상당히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아직은 이게 좀 부딪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도 처음 발표되는 그 선언문을 보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교류와 협력을 하겠다라고 좀 우리가 완화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외국에서 바라볼 때 특히 미국에서 바라볼 때 강력한 제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미국에서 바라볼 때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미국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좀 더 명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사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각각 세 가지 부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판문점 선언이 하나는 민족 통일에 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긴장 완화고 세 번째가 이 비핵화와 관련된 평화체제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좀 균형이 안 맞고 시점이 안 맞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종전선언을 거쳐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거는 금년 내에 마무리 짓겠다. 그럼 이것이 비핵화의 수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럼 제재는 어느 단계에서 풀 것인지 등에 대한 이런 상호 그런 세 개의 축 간에 약간 균형이 안 맞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이제 8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남북회담 정례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물론 뭐 앞으로 미국 정상회담의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미국이 그렇게 하더라도 뭐 어쨌든 우리는 계속 대화의 분위기를 이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과거에 동서독일 경우는 7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베를린 장벽 붕괴되기 전에 4차례 붕괴 이후에 3차례 했는데 접촉을 통한 변화라는 측면에서 만나는 건 좋습니다. 따라서 정상회담의 날짜에 구애받음이 없이 정례화한다는 건 저는 찬성합니다. 문제는 이 정례화해서 과연 여기에 따르는 신뢰 구축 조치가 제도화가 되느냐. 첫째. 둘째, 신뢰 구축의 핵심인 핵 문제에 대해서 진척이 있느냐. 셋째,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북한이 말하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거대한 담론에 휘말려서 우리 내부끼리는 대화되는데 미국 간에는 대화가 안 된다는 식으로 흘러가 버리면 잘못하면 한미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아주 우려스러운 단어가 나왔는데 북한이 한국에 존재하는 제정당 사회단체 NGO하고 정기적으로 교류협력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하면 개성에 사무소 만들겠다고 돼 있거든요. 예. 전형적인 과거식으로 말하면 민족공조론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통일전선 전략에 들어있는 민족공조론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공동위기 관리하기 위해서 양측이 정치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건 환영합니다. 또한 다시는 도발 안 하고 침략 안 하겠다는 얘기 안에는 천안함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은데 아쉽게도 그런 표현도 없고 아마 체면상 그랬던 모양인데 엉뚱하게도 김정은 위원장은 뭐라고 했냐면은 합의를 해놓고 과거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은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 그랬는데 이건 본인이 본인한테 해야 할 얘기입니다. 북한이 했던 모든 합의를 다 깬 건 그쪽에 있었거든요. 따라서 다시는 천안함 폭침 같은 일이 없으려면은 연평 포격이 없으려면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가 선행되거나 변형되지 않고서 종전선언이 나온다는 건 좀 말이 안 맞습니다. 예. 종전선언은 문자 그대로 신뢰 구축 조치의 선행과 병행이 제도화돼야 됩니다. 정치적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따라서 8.15의 이산가족 상봉은 환영합니다. 북한이 우리의 체면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성의는 표시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례화돼야 됩니다. 예. 네. 자, 최 부원장님, 네. 오늘 그 선언문에 보면 3자 회담, 4자 회담, 이제 그 나라도 명시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한반도 한국이 빠지는 이런 상황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 같은데 그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그것은 역시 좀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큰 관건이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이 판문점 선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3자 회담을 얘기했죠. 그러나 중국에서는 계속 4자 회담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좀 유연성을 발휘해서 3자로도 갈 수 있고 4자로도 갈 수 있다. 아마 제가 지금 현재 예측하건대 4자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결국 중국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로의 진전은 어려울 것이고 중국이 빠지게 되면 중국은 아마 이 평화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약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서 원래 당초에 갖고 있던 생각보다 약간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뭐 지금까지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화를 하는 것을 총론적으로 보면 환영할 일이고 한반도 긴장 완화는 바람직한 일이나 구체적으로 해결해 가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 우리 전문가분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두 분들 말씀 또 종종 청해서 듣는 기회를 마련하기를 바라고 여기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주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최강 네, 부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